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날 새벽 2시, 아버지의 문자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 당장 동생 데리고 도망쳐. 엄마 믿지 마. 그 짧은 문장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무슨 일? 하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옆방으로 달려갔다. 동생 지은이가 곤히 자고 있었다. 10살짜리 아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지은아, 일어나. 빨리에 속삭이며 그녀를 흔들었다. 눈을 비비며 묻는 아이에게 아빠가 데리러 가자고 해라고 거짓말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거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옛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아버지의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쇠약해 보였다. 몇 달 만에 본 얼굴은 주름이 깊어지고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왔구나,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지은이는 피곤해서 곧 잠들었고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를 믿지 말라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15년 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어머니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스캔들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집안의 직원이었고 어머니의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강요당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기뻤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도구로만 봤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참았어. 너희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녀가 모든 걸 끝내려 해.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최근에 알았다. 어머니가 오랜 애인과 함께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는 걸 증거가 있어? 그녀의 핸드폰 메시지, 약물 구매 기록, 아버지가 내민 서류를 보니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를 혹독하게 키웠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돼야 해라고 하며 공부만 강요했다. 아버지는 늘 조용히 지켜봤고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억압이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도 계산된 거였다. 지은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폭탄 발언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어머니의 애인 자식이지. 나를 속여 결혼한 거야. 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동생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피신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머니에게 직접 따지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니? 지은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셨어요? 지은이가 친딸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녀의 변명은 역겨웠다. 아버지가 뭐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나는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제발, 말하지 마. 우리 가족을 지켜.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가족. 당신이 파괴한 거예요. 나는 경찰을 불렀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체포되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독극물 구매, 메시지 기록, 심지어 DNA 검사까지.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안아주며 넌 내 딸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다. 어머니의 재판은 길었다. 그녀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증언자들이 나왔다. 예대인, 집안 사람들. 결국 유죄 판결. 감옥행.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 불신.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와 지은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민준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용서. 불가능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하지만 점점 생각했다. 나도 그녀처럼 될까? 분노에 사로잡혀. 아니, 나는 달라야 해. 지은이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잘 지냈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있었다. 신뢰의 상실. 어느 가을날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옛 친구를 만났다. 너 어머니 일 들었어. 힘들었겠다.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지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아빠,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너희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내 감정을 직면하자. 어머니를 면회 갔다. 유리 너머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왜 왔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용서 못해요. 하지만 이해하려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그게 끝이었다. 나는 돌아서며 느꼈다. 자유를.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음. 하지만 진짜 자유는 쉽지 않았다. 지은이가 물었다. 오빠, 엄마 왜 안 와?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지은이는 울었고 나는 안아줬다. 그 순간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 피가 아니라 선택. 마지막으로 그 새벽 문자를 생각한다. 만약 그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 속에 살았을까? 이제 나는 묻는다. 당신의 가족은 정말 믿을 수 있나?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배신이 기다리고 있나? 나는 그날 이후로 변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았다. 동료들의 웃음 뒤에 숨긴 의도를 의심했다. 어머니의 배신이 내 심리에 새겨진 상처였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를 직면하세요. 나는 노력했다. 매일 일기를 쓰며 감정을 털어냈다. 오늘은 아버지와 산책했다.
지은이가 웃었다. 행복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면 탐욕? 아버지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카페, 서울 변두리에서. 나는 주말에 도왔다.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걸 보니 치유됐다. 아빠, 이게 진짜 삶인가 봐요.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민준아. 이제야 지은이는 피아노를 배웠다. 그녀의 연주 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멀리 계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 어느 날 어머니의 예대인이 찾아왔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물었다. 왜 이제야? 그는 울며 말했다. 양심 때문에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를 쫓아냈다. 그 후 더 강해졌다. 복수는 하지 않았다. 그냥 무시했다. 그게 최고의 페이백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연인을 만났다. 수진이라는 여자, 따뜻한 사람. 하지만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 두려웠다. 민준 씨,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과거 때문에 그녀는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요 라고 했다. 그 말이 위로됐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진단, 암 초기지만 충격이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너희 걱정시킬까 봐. 나는 울었다. 모든 게 반복되는 기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수술, 치료. 지은이가 병실에서 노래 불렀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편지로 미안해. 건강 챙겨라고 썼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용서했다. 아니, 잊었다. 아버지가 회복됐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다. 웃는 얼굴들. 하지만 내 눈엔 여전히 그림자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삶은 배신과 치유의 반복. 당신은 준비됐나? 지은이가 성장했다.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똑똑하고 강했다. 오빠, 나 대학 가서 변호사 될래? 불의와 싸울게.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어머니의 사건이 그녀를 키웠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 엄마처럼 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도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고민했다.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녀의 집안은 가부장적이었고 그녀는 강요된 삶을 살았다.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아니다.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가족만. 아버지가 축복했다. 행복해라. 이 지은이가 꽃을 던졌다. 하지만 결혼 후 악몽이 돌아왔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두려웠다. 내 아이가 이런 가족사를 물려받을까? 상담에서 배웠다. 과거를 끊어라. 나는 노력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각자 살아요. 그녀는 고개 끄덕였다. 미안해. 그 후 평화가 왔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건강한. 나는 맹세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깨어나 핸드폰을 본다.
그 문자가 떠오른다. 삶의 전환점. 당신의 삶에 그런 순간이 올까? 준비됐나?